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던 이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투표소가 봉쇄된 지 사흘 만인 오늘 오전에 이 투표함이 2개가 남아 있었죠. 이 2개를 개표소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려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모습 보시죠. 경찰은 공직선거법 194조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선거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역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상황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투표소 봉쇄 사건. 경찰 기동대 1000여 명이 투입됐고요. 그러고 나서야 겨우 투표함을 밖으로 꺼내올 수 있었습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투표함을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게 했던 저 시위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시위대들이 갖고 있었던 분노는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21세기 2026년 대한민국에서 선거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시위대가 물리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투표함 자체의 반출을 폭력적으로 막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의 거취 문제, 네. 나아가서 법적 책임 문제까지도 거론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투표용지가 좀 부족할 것이라는 내용이 오후서부터 나왔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이든 고의성이 있었든 이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취 표명과 함께 사법적 책임도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저 투표함 2개. 저 투표함에는 투표용지가 아직도 들어있고 봉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거는 다 끝났고요. 당선자도 다 나왔어요. 근데 저걸 이제서야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럼 저거를 따서 개표를 하려고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이 개표 여부, 저거를 뜯어야 되는지 마는지 여부, 어떤 지금 논쟁 때문에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의 투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투표는 아직도 개표 중이라고 나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 2개의 투표함이 완전히 개표가 돼서 최종적으로 투표율 그리고 최종적인 당선인 이런 부분들이 확정돼야 개표 종료 선언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당선인에게 당선 교부증이 발부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그 서울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선인 교부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제 저기 송파구지 않습니까? 송파구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 사람들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시 비례 또 송파구 비례 의원들에 대한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저 투표함 속에 대략 2000여 명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서울시장 또는 뭐 송파구청장 또 그 송파구의 해당 지역의 구의원은 이미 2000표 이상의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당락에는 여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례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투표함이 다 개봉이 된 여부 그리고 거기에서 몇 표의 득표를 정당별로 어느 정도씩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는 마지막 한 명의 당선인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변수가 저 투표함에 달려 있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얘기에 들어보면 이 핵심은 투표함을 모두 뜯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마무리를 할 수가 없다. 뭐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거를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 2,000표를 뜯어서 집계를 해봤을 때 당락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락이 바뀐 경우는 재투표를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건가요? 아마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이 될 있을 거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의 이 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투표소를 살피러 현장을 찾았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요. 흥분한 시위대에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선인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를 우습게만 들어? 어딜 들어가? 안에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갔던 자리로 들어가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안 갔잖아. 가야죠. 시위대의 봉쇄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도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투표함 봉쇄에 공감하는 기류, 공감하지 못하는 기류가 저 현장에는 갈라져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결국엔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상황이 다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6.3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선거사에 정말 큰 오점을 남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방금 영상에 나온 저 담당자도 뭐 정확한 실무적인 어떤 해명이 아니라 뭐 투표함을 뭐 못 가져가고 있다. 정말 아주 단순한 저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이 잠실 관련해서 그 투표 용지 배분부터 인쇄 용지가 언제 작성이 됐고 지역별로 배분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뭐 행정착오인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네.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책임지겠다 이 정도 브리핑은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네. 지금 수많은 지금 이 선거에 나온 출마자들의 어떤 투표율의 변동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특검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수사기구를 통해서 네. 선관위의 어떤 민낯을 낱낱이 좀 밝혀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이 투표함 확보하는 과정 중에 저 송파구에 있는 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안에 지금 저 현장에 나가 있었던 시위대가 송파구 주민들은 아니라는 소린 것 같은데 그럼 누굽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론자들,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죠. 근데 어쨌든 저 역시도 저 사태는 선관위가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지를 안 준 것과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선관위의 잘못은 잘못대로 저희가 법적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에 맡겨두면 되는데 네. 저 시위하는 분들께서 어쨌든 저렇게 개표를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네. 이거는 선관위의 업무 방해 네. 그리고 선거법상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자제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의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네. 저 제7 투표소도 경로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 우승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이 시위대 때문에 밤에도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시끄러워서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서울권역에 있는 이번 기초단체장들까지 전부 다 절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저 남은 2개의 투표함을 뜯어서
집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차가 마무리가 될 네. 텐데. 근데 저 시위대는 그러면 왜 못 듣게 저렇게 막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저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난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위대는 저 투표함이 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과연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곳에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 선관위에서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은 차치하고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기 시위대가 있다면 저는 적어도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정당 추천인들이 선관위의 이 투표함 반출을 돕고 그것이 정당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일말의 의심도 없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서 이 개표 작업이 마무리 빨리 돼서 네. 선거 결과를 확정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당들이 과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하튼 당사자인 오세훈 후보와 정원 후보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미 승복했죠. 승복을 했잖아요. 뭐 당선을 선언했고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에서 정말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방송사도 여론조사의 수치 하나가 유권자들에게 작은 영향이라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굉장히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크를 나누는 중에도 그 수치 하나하나에 얼마나 정정을 하고 조심을 하고 표현에 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수치가 유권자들에게 끼칠 영향 때문인데 이번 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투표가 진행됐던 그럼 지금까지 우리 언론사 그리고 또 일반의 그런 여론조사를 엄격하게 규제한 이유가 뭔지 글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책임을 질지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